자, 오늘은 내 아이 돈 감각 기르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초등기 저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우리 아이들과 평소에 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돈에 대해 아이에게 좀 더 친근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돈 이야기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원칙 5가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초등학생이라면 이제 단순한 덧셈 뺄셈을 넘어 곱셈과 나눗셈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의 경우 더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죠. 돈 개념을 설명할 때 초등학생은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 설명할수록 이해시키기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부터 꾸준히 저축하면 나중에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살 수 있단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만약 네가 10살부터 매달 10만원씩 금리 2%짜리 적금을 넣는다면 10년 뒤에는 1,300만 원이 넘는 돈을 갖게 된다라고 구체적인 숫자로 설명을 한다면 일단 그 1,3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아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금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적금 이자 계산을 이용해 보세요. 네이버를 치고 적금 이자 계산기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하시면 정말 쉽고 간편하게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인 자녀에게 식사하다 갑자기 맥락도 없이 돈 이야기를 꺼내는 건 밥 먹던 아이도 어리둥절해서 엄마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지 하며 당황할 수도 있겠죠. 돈 이야기는 오히려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화제 삼아 재미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아이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현대차 주주총회를 간 적이 있었죠. 총회가 끝나고 아이와 함께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양재 화훼시장에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워낙 어릴 때부터 꽃시장을 자주 따라다닌 아이라 어디에서 화분을 팔고 어디에서 생화를 팔고 또 어디에서 씨앗이나 모종을 파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날따라 강낭 콩씨앗을 사겠다고 했고 저는 현금 2,000원을 줘서 씨앗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가게에 들어간 아이는 한참을 씨앗을 고르고 사장님께 이것저것 가격을 물어보더니 빈손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안 사고 그냥 왔느냐 하고 물어보니 강낭콩 씨앗이 있긴 한데 가격면에서 비싸게 느껴져서 2,000원에 2개를 살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없다고 하셔서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강낭콩 사오지 나중에 다시 와서 용돈 더 보태서 사면 될까? 라고 말했더니 아이는 바로 그때는 물가가 올라서 강낭콩이 3,000원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씨앗들도 다 가격이 올라서 더 비싸게 사야 하잖아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인플레이션과 화폐의 가치 그리고 시장 가격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아이가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은행에 세금을 내러 갈 때, 적금 만기가 되어 타러 갈 때 아이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1,000만 원을 은행에 넣었는데 1년 후에 받는 금액이 1,000만 원보다 조금 더 많은 이유에 대해서 아이가 물어볼 수 있도록 통장을 보여주고 자연스럽게 이자 개념 그리고 세금 개념에 대해 쉽게 이야기해 볼 수 있죠. 이럴 때 엄마가 직접 설명해 주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창구에 있는 직원분께 부탁을 해서 왜 1,000만 원보다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돈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 경제관념을 군데 심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나이가 바로 초등학생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갑자기 잃거나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서 덩달아 소득이 준 가정이 많습니다. 이럴 때 내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인 경우 이제부터 외식은 한 달에 한 번만 할 거야.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 돈이 더 들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치킨이 먹고 싶으면 정말 먹고 싶을 때 날 잡아서 시켜 먹자 알았지? 라며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 형편이 안 좋아져서 연금까지 해약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 치킨은 한 달에 한 번도 사치야 라고 가정경제 문제에 대해서 아이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보통 돈 문제로 어려움이 생길 때는 자녀에게 사실대로 말을 하되 동시에 이 금전적인 문제를 우리 가족 모두가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자녀를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집에서 남편과 대화를 할 때 돈 이야기가 빠지지 않죠. 물론 좋은 이야기면 좋겠지만 돈 문제로 갈등을 빚을 때도 있습니다. 시댁이나 친정에 보내는 용돈, 갑자기 누가 아프거나 돌아가실 때, 혹은 이사를 가거나 기념일 등 챙겨야 할 때도 많고요. 또 심한 경우는 보증을 잘못 써서 가게에 심각한 타격을 겪을 수 있을 때 돈 문제는 일상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돈 문제로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본 자녀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대학생이 되었을 때 60만 원 이상 신용카드 빚을 질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자녀에게는 최선을 다해 부부가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 일단 아이가 없는 곳으로 가서 서로의 의견을 절충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또 한부모 가정의 경우 부부가 이혼한 이유를 상대방의 경제적 지원이 부실해서라는 떠넘기는 듯한 이야기를 많이 들은 자녀의 경우 자녀는 금전적 지원의 크기를 사랑의 크기와 동일시해서 부모 중 어느 한쪽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는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추가적으로 가정의 경제는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질 문제입니다. 아이가 돈에 대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엄마인데 엄마에게 아이가 돈 문제에 대해 물어봤을 때 특히 워킹맘의 경우 일 끝나고 이제 막 집에 도착해서 좀 피곤한 상태일 때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 라고 답을 하는 것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질문을 하는 경우에 아빠에게 자꾸 떠넘기게 되면 돈은 남자들의 영역이라는 고정관념을 주게 됩니다. 아무리 자녀 앞이지만 부모 노릇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아이와 함께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가 엄마 나 뭐 하나 사 먹고 싶어요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은 그래 학원 가기 전에 출출하니까 하나 사 먹고 가라면서 편의점에 카드 쥐어주고 보내지 않으신가요? 만약 아이의 충치 때문에 치과 의사쌤한테 단 거 먹이지 말라고 얘기 듣고 왔는데 아이가 고른 게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단 것인 경우 엄마 지금 돈 없어 나중에 사줄게 라고 적당히 거짓말로 그 순간을 모면하는 게 나을까요? 그럼 눈치 빠른 아이들은 카드 있잖아요 카드로 계산하세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경제관념에 대해 일장연설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엔 지금 초콜릿을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너도 같이 들었잖아. 그러니까 좀 참자 라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낫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돈 없다고 못 산다고 해놓고 몇 분 후에 신용카드로 장을 보는 엄마의 모습을 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엄마에 대한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의해보면 돈과 관련한 저축이나 재테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손사래를 치며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뒤로 빠지는 분들이 계시죠. 요즘이야 돈 이야기가 굉장히 흔한 주제지만 여전히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돈 문제에 무지한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심지어 자녀에게 돈 관리하는 그런 교육 자체를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고 본인의 씀씀이를 감독하고 솔선수범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자녀를 돈 감각 있고 수익의 밝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 부모가 반드시 금전 관리에 있어 달인이 될 필요가 없지만 그렇다고 계획 없는 소비 행태를 일삼으며 너는 아껴야 잘 산다 라는 식으로 훈계한다면 아이들은 부모를 위선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소비를 하고 어떤 저축을 하는 사람인지 먼저 파악한 다음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있다면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실천에 옮기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엔 초등학생을 둔 부모가 아이에게 저축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